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의 옷을 입은 마야 벗은 마야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그림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바모스. 옷을 입은 마야 벗은 마야 시리즈인데, 마야라는 말은 스페인 말로 멋쟁이, 매력적이라는 뜻을 가진 여성형입니다. 그럼 남성형이 있겠죠? 마호가 남성형이에요. 시리즈 그림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누드화가 그 이유예요. 스페인은 당시 카톨릭 종교가 지배했을 때 여인의 누드화를 그리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겨우 허용된 게 이전에 비너스 같은 신을 그린 누드화 정도는 허용해요. 그런데 인간을 그린 누드화는 절대 허용을 안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여인이 인간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큐피트도 없고, 종교화로 따지면 아담과 이브라는 단서도 없죠. 실제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특히나 같은 얼굴로 보이는데 옷을 입은 모델은, 이 옷이 당시에 이 멋쟁이들, 귀족들이 많이 입는 옷 패션이었거든요. 원래 집시들이 입는 옷에서 기원된 패션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있대요. 나라가 한창 망해갈 때는 귀족들이 서민 패션을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너무 화려한 옷 입으면 좀 분노하고 또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서민 패션을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귀족의 옷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옷을 벗고 있으니까 당연히 논란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고야가 겁도 없이 이것을 그렸을 리는 절대 없어요. 이 화가가 돈을 되게 좋아하는데, 고도이라는 재상이 이걸 주문했습니다. 권력자, 그러니까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인데 뭐가 무서워요. 권력자가 시켰는데. 근데 권력자가 물러나갈지 몰랐나 보죠. 나중에 고도이가 물러나간 뒤에 종교재판에서 회부되고 이 그림이 국가에서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고야가 결국에 궁정화가에서 물러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림이 나중에 대중들에 공개되고 나서 작품보다는 이 그림이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어떤 점이었냐 하면 모델 논란이에요. 주인공이 누구냐. 가장 유력한 후보가 화가 여자일 것이다. 자, 고야가 호세파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당시 공정화가의 친여동생인데, 근데 결혼을 한 유부남임에도 이 알바 부인과 사랑을 나눴다는 그런 설이 많아요. 뭐 거의 사실에 가깝죠. 까에타나라는 이 알바 부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실제로도 이건 사실이에요. 알바 부인이 클라이언트인데, 그 알바 부인 초상화를 그리러 알바 부인의 미망인이죠. 그 저택 들어가고 며칠을 숙박하고 나왔대요. 그럼 의심받을만 하겠죠. 알바 부인이 클라이언트다 보니까 여러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본래 고야의 개인 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고야가 이제 죽은 뒤에 뒤늦게 밝혀졌는데, 알바 부인이 밑에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 그러니까 손가락 가리키는 쪽 밑에 모래글씨 보란 얘기인데,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솔로 고야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오직 고야뿐이라는 뜻이겠죠. 그것도 알바라고 써있고요, 이거 고야라고 써있대요. 그럼 커플링이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둘이 그런 사이니까 당연히 알바 부인 애인을 벗기고 그렸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도 알바 가문 있고, 알바 가문에서 가문의 수치예요. 왜냐면 고야가 귀족도 아니고, 또 알바 부인이 당시에 미망인인데 어디 청껏이 우리 조상과 놀아나 하면서 조상 무덤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 알바 할머니의 무덤을 100년 뒤에 후손들이 판 겁니다. 아니란 걸 증명하려고. 참 별짓 다 하죠. 자, 그래서 이걸 전문가한테 딱 동원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유해가 너무 이제 많이 손상이 돼서 구별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큐에서는 이게 비례가 맞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는 이게 확인 불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비교해요? 왜냐하면 고야가 비례 다르게 그렸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가 중요해요? 이거 고야가 다르게 그리면 뭐 할 말 없잖아요. 포샵해가지고 길게 늘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 가문의 그런 수치라서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논란을 증폭시켰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또 다른 여인의 의심을 받아요. 누구냐 하면 이번에는 페피타 투터라는 이 여인인데 클라이언트 여자일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림을 주문한 게 고도이라는 재상인데, 이 남자가 원래는 말단 하급 장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마리아 루이사 왕비와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자, 당시 국왕 까를로스 4세 왕이죠. 바보 멍청이 같은 왕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고도이에게 벼슬을 내린 거죠. 근데 이 남자는 따로 원래 유부남이에요.
왕비와 불륜 저질렀는데 또 내연녀가 또 있습니다. 바로 페피타 투터라는 젊고 이쁜 이 내연녀예요. 그래서 고도이가 이 젊은 내연녀 애인을 고야한테 벗기고 누드화로 시켰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럼 마리아 루이사는 뭐 의심 안 받냐? 안 받아요. 이게 미모에서 아예 탈락입니다. 아예 완전 다르죠. 그래서 페피타 투터라는 주장도 유력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외설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드화가 이전 누드화가 다르게 일단은 인간을 그린 것도 충격적이고 포즈가 너무 야릇해요. 겨드랑이가 딱 보이는 게 굉장히 예술적인 포즈거든요. 이전 누드화에서는 최소한 가릴 건 가려요. 근데 적나라하게 여성의 채모가 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누드화인 거죠. 게다가 누드화만 그리면 솔직히 그렇게 야한 그림은 아니라고 봐요. 더 외술적인 것도 많은데 에곤 실레의 누드화 진짜 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외술적인 이유는 옷을 입은 것을 시리즈로 같이 그려서 더욱 외설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그림을 보여준 방식이 당시에 또 특이했다고 해요. 고도이가 혼자 보기는 아까우니까 자기 집 지하 갤러리가 있었어요. 누드화 방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누드화 방 안에는 벨라스케스의 최초의 누드화 비너스가 그 거울 보는 누드화가 있는데 그 누드화 방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그림을 보여줄 때 방식이 처음에는 누드화가 없어요. 겉으로는 옷을 입은 것만 보이는데 그 누드화는 어디 있었냐 하면 바로 뒷장에 숨겨져 있었대요. 자기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귀족들을 지인들 초대해요. 그래서 자랑하라고 보여주는데 이제 어두운 데서 일부러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옷을 입은 마야를 빛으로 딱 돌리는 순간 앞에 있는 옷을 입은 마야가 살짝 위로 어둠으로 사라지면서 뒤에 있는 누드화가 살짝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 옷을 벗기는 홀로그램 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옷을 벗기는 비공식적인 최초의 동영상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여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작품성 자체보다는 이런 외설적인 논란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은 거기도 하죠. 자, 근데 이게 외설적인 효과가 당시에 미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프랑스 파리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처형당할 무렵에 당시 파리에서 이제 국가의 그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죠. 시민혁명이 딱 일어나기 전에 자, 포르노그래피의 역사가 이렇대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이렇게 성행이 그런 야릇한 장면을 추나로 파리 서민들이 이걸 그리고 팔고 그랬대요. 추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가 당시 권력자들을 조롱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귀족의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자들의 그런 모습을 풍자한 조롱한 누드화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누드화가 마네에게 영향을 줘서 올랭피아가 나왔다는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누드화를 다시 보면 목이 없거든요. 목이 정말 어색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솔직히 알바 부인을 가장 유력한 모델로 후보로 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에는 알바 부인이 죽은 지 한참 뒤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알바 부인을 보고 그리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논란이 되고 고야가 종교재판에 실제 회부됐다고 해요. 그때 재판관이 물어봤을 때 누굴 그렸냐고 물어봤죠. 그때 고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그렇다라고만 하고 실제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밝혔다가는 뭐 큰일 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수도 있죠. 일단 이미 어느 누드모델 그렸으나 얼굴만큼은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알바 부인을 상상해서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이 어색하다는 것은 얼굴과 몸 모델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다, 힌트일 수 있다는. 하지만 이것도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 왜 목이 어색한지, 이 얼굴 모델이 알바 부인인지 혹은 페피타 투터인지는 아직도 논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다 아니라고 봐요. 둘 다 너무 안 닮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컴퓨터로 어떤 인상에 더 가깝냐를 분석해봤대요. 근데 굳이 따지면 컴퓨터는 알바 부인에 조금 더 가깝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너무 달라요. 둘 다 아니고 솔직히 이거 어그로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고야는 그냥 다른 임의로 모델을 세워놓고 그렸는데 워낙 고야가 나중에 유명해지니까 더욱 주목을 꾸는 게 아닌가. 고야는 그냥 그렸는데 뒤에 꿈보다 해몽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고야 하면 또 바람둥이로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주문했던 고도이와의 관계, 또 친했다고 해요. 근데 고도이가 또 이 알바 부인과도 관계가 있어요. 왕비와 불륜남이잖아요. 근데 자기 예인이랑도 좀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알바 부인이 20대 일찍 요절을 했는데 그 왕비가 질투 때문에 독살했다는 설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바 부인이 죽고 난 뒤에 이 재산을 고도이와 왕비가 나눠 가졌거든요. 그리고 고도이가 수집한 그 벨라스케스의 그 비너스 누드화도 본래는 알바 부인의 소유였다고 해요. 역사적인 누드화를 볼게요. 그러니까 옛날과 완전히 달라진 게, 고야의 이 누드화의 의미가, 그러니까 고전시대 때는 신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비너스 같은 가상의 신을 그리고 밑에 부위는 또 가린다고 그랬죠. 혹은 종교 아담과 이브 이런 걸 그렸는데, 이제는 인간을 그렸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죠. 저는 솔직히 작품성으로만 보면, 미학적으로만 봤을 때 이게 정말 훌륭한 누드화인가는 좀 그래요. 누드화 이 비례도 그렇게 팔도 너무 좀 두껍게 묘사된 것도 있고, 미모도 따지면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당시 트렌드를 주도하는 많이 후배긴 해요. 카바넬, 프랑스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대표 거장의 비너스의 탄생을 볼게요.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미하고 따지면 이게 훨씬 더 솔직히 이쁩니다. 예, 작품성도 그렇고. 그런데 시대는 점점 잘 그린 것 따위가 중요하지 않죠. 고야의 누드화가 유명한 이유는 시대를 앞서가는, 이 종교가 지배했던, 권력이 지배했던 세상에서 과감하게 인간을 벗긴, 게다가 채무가 등장하고 아무런 부끄럼도 없는, 보통은 이 부끄러워라면서 얼굴은 다른데 눈을 깔거나 눈을 살짝 가리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적나라하게 관객을 보고 있죠. 그래서 더 도발적입니다. 그래서 고야가 그 시대를 앞서가는 누드화를 의도해서 그렸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권력자를 시켰으니까 그냥 그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뒤에 나오는 마네 올랭피아 엄청 욕먹었죠. 마네 올랭피아 역시 작품성으로 따지면 누드화 자체가 미학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인체도 아니고 이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당시에 인간을 떠나서, 실제 인간이긴 한데 이제 인간을 떠나서 창부를 그렸다고 하거든요, 창녀를. 왜냐면 마네 그 올랭피아 이름은 당시 사창가의 대표적인 몸을 파는 여인들의 닉네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정말 싫어했죠. 그런 사생활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그림이기도 하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평가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네가 엄청 욕먹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이런 카바넬, 부그로 같은 이런 화가들이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아류 그림으로 취급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시대 때는 이런 게 좋은 그림이었는데, 나중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런 그림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 그래서 평가는 시대별로 다르고 평가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고야의 옷을 입은 마야, 벗은 마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